우선은 테이블 장식의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상에는 많은 이제 테이블 플라워 장식이 있겠지만 우선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보이는 사진, 두 번째도 여기 보이는 사진. 이 둘의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사각형과 원형입니다. 바우하우스이든 고딕이든 어떤 장식을 하든 정석적인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원형 테이블이든지 사각형 테이블이든지 어떤 형태에 맞는 장식을 만들지 정해야 합니다. 테이블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테이블 장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소재, 크기, 모양, 색깔, 재료, 그리고 테이블보가 덮여 있는지 안 덮여 있는지 정도를 이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 어떤 공간에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인지에 따라서 꽃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꽃을 사용하는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들어보고 어떤 꽃이 필요한지 어떤 색상을 원하는지 이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보시면 더글로리에 나왔던 이제 동은이를 괴롭혔던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이제 백합으로 살인을 당하는 사건의 사진인데요. 실제로는 백합으로 죽는 확률이 되게 적다고는 하지만 백합이나 다른 꽃에 알러지가 있다면 주의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테이블 장식에는 꼭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다른 장식도 지켜야 하는 룰이 많지만 테이블 장식 같은 경우는 별 5개 정도로 중요한 지켜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꽃 장식의 크기와 모양은 이제 테이블과 일치해야 합니다. 원형의 테이블이면 원형 장식, 사각형이면 직사각형으로 만든다거나 정사각형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꽃 장식은 접시와 음식 자체의 디스플레이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꽃 장식을 제외한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꽃 장식에서 나온 꽃잎 그리고 물 같은 게 식탁보, 식탁, 접시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친 향기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앞을 가로막지 않고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벤트와 상황에 어울리는 장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장소와 컨디션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잘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이블 꽃장식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 기술로는 처음에는 꽃꽂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오아시스에다가 꽃꽂이를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는 꽃다발을 만들거나 이제 꽃을 작은 꽃병에 여기다 놓고 여기다 하나 다시 넣고 이제 꽃다발로 만드는 형식이 대표적이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화초를 설치하는 겁니다. 화초 설치는 이제 테이블 장식에 이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어떤 식물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테이블 장식에 굉장히 좀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빽빽하게 자라거나 너무 이런 키가 큰 식물들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대신 이제 높이가 낮은 꽃이 달린 화초라든지 덩쿨 식물을 사용하면은 이제 색다른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수경 식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테이블 장식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면 테이블 장식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으셨다는 것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디테일을 놓치지 않아야 실수 없는 장식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기초적인 상식이나 룰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바탕을 두어야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장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다, 플로리스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다르다 하시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초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놓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그리고 유튜브 구독, 그리고 블로그 이웃 신청 같은 거는 제가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